예,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두 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으면 두 문제고 안 나올 때는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뭐죠?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 주택 임차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봅시다. 그럼 임차주택이 미등기예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임차인 보호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보호되는 경우입니다. 니은 볼까요?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이것은 우리 법조문에서, 즉 주임법 조문에서 이런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디귿 볼게요.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사무실이었어요, 용도가. 근데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변경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됩니다. 한번 이거 판례에 있으니까 판례 볼게요. 그리고요, 니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역, 디귿, 니을이네요. 그러면 이 디귿번 판례 한번 볼게요. 네, 바로 나오는 판례인데 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을 뿐 2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렇죠? 건물 등기부상 건물 내역을 또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왜 그러죠? 이 지금 용도 변경된 후에 이 임차를 했잖아. 이 임차도 주임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설령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예,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럼 대항력이 뭐죠? 대항력은 간단한 이거죠.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임대인이 본래 갑이었는데 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이 을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권이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죠. 갖추면 이 병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잖아요. 그리고 이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됐죠? 한번 볼게요. 틀린 것. 1번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권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그죠? 어떤 경우죠? 지금 임차인이 전대차를 준 거예요. 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겁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죠? 중요한 판례죠? 네, 맞습니다. 2번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이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 임대차 그 계약에 포함이 돼 버리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인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겠죠. 왜? 별개로 붙으니까요. 전세권이랑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그 대항력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거 맞습니다.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가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했어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거 틀렸죠? 왜 그러죠? 주민등록은 대항력권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죠? 임차인의 임차권을 표시할 수 있는 주민등록이어야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했는데 그 주민등록을 하던 시점에서는 뭐죠? 자기 명의의 주택, 임차권으로서의 그 주민등록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자가 매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임대차를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지 그 사람이 기존에 자기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야지 그때부터 임차권으로서의 주민등록에 표상을 갖추죠. 그죠? 그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표시하는 주민등록이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돼요. 매수인 명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소유가 더 이상 아닌 경우가 되어야지 뭐죠? 이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표상하는 주민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이게 아니죠. 틀렸어요. 3번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볼게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맞죠? 대항력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기는 겁니다. 맞네요. 5번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즉 가족의 주민등록도 주민등록으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3번이죠. 됐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잘 정리를 하세요. 네, 주택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한번 이 밑에다 그려볼까요? 임차인을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 갑이 있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요. 근데 이 을이 대항요건을 갖췄죠.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렇게 갖춘 상태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한 후에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임법에서. 이런 상태에서 봅시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죠. 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받았다. 그 소리는 뭐죠? 보증금 반환 의무를 병이 진다는 거예요.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책이 됩니다. 면하죠? 맞죠?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 임차권 승계되나요? 연체차 임차권은 승계가 안 돼요. 그죠? 병에게 승계가 안 됩니다.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양도를 안 했어요. 하기 전에 가압류권자가 있는데 가압류권자라는 사람은 뭐죠? 가압류한다는 얘기는 채권자라는 얘기예요. 을에. 그죠? 뭐에 대한 채권이죠? 지금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3채무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가압류권자는 을의 채권자죠. 을은 가압류권자의 채무자예요. 근데 갑은 을의 또 채무자죠. 그죠? 그래서 제3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권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신의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금 채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이렇게 되는 관계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됐죠? 병에게 소유권이
양도됐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 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을이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를 해요. 즉, 이 가압류권자, 가압류의 효력이 병에게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당연하겠죠? 그래서 병은 제3채무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 맞습니다. 맞죠?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 맞죠? 지금 이제 가압류 잊어버리시고 이 을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그 채무를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병이 완전히 인수를 해버린 거잖아요. 갑은 더 이상 면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채무자 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신 채무를 이행을 하는 거니까. 됐죠? 4번 봤고요.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건 틀렸네요. 이건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똑같아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 을이 지금 대항력 있는 을입니다. 임차권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이렇게 소유권이 양도됐을 때 그죠? 이 을은 자신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병이 어떤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냐면 종국적으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여야 돼요. 근데 지금 5번 지문에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병에게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했죠. 이게 뭐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을 이전하긴 했는데 이전한 이유가 갑이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준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은 종국적인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도담보는 병은 채권자고 갑은 채무자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렸죠. 나중에 돈을 갚으면 이 소유권을 다시 이렇게 갑이 회복을 합니다. 양도담보의 특성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게 아니죠. 왜? 갑이 돈을 갚으면 소유권이 복귀한다니까요. 그래서 종국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갑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답은 5번입니다. 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의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죠. 봅시다. 근데 지금 기간을 1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1번 집은 을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 그러죠? 우리 법에서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단 존속기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2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질문 을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왜 맞죠? 임차인은 이렇게 2년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만약에 더 짧은 기간을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임차인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이것은 조문을 한번 볼까요? 예, 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지금 1년으로 정했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지분이 맞은 거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주장 안 하면 2년이 되는 거고 주장하면 더 짧은 기간, 방금 같은 경우 1년. 2번 지분이 맞는 이유가 이 뒤에 답안부터 이 조문 때문에 맞는 거죠. 그렇죠? 1번과 2번 지문 둘 다 맞습니다. 3번 지문 볼게요. 을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조문에 있는 내용이죠. 묵시적 갱신이 뭐죠?
갱신이 되는데 합의에 의해서 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뭐 이거 그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갱신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주임법에서는 딱 이기의 차임액에 다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즉 임차인이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을 확인하고 갈게요. 볼까요? 뭐 제6조 계약의 갱신 보면 이게 묵시적 갱신의 조문인데, 뭐 이런 거 1항은 특별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이렇게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2항부터 볼게요. 제1항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즉 묵시적 갱신을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도 2년으로 본다고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있죠. 3항 2기의 차임액, 이 조문이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어요. 또는 임차인으로서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된다는 이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의 2까지 그냥 볼게요. 바로 나오는 건데,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2년으로 딱 결정이 됐죠. 그 존속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하지만 뭐라고요? 임차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2년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만, 임대인 안 됩니다. 임차인만 뭘 할 수 있다고요?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규정까지 잘 보세요.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4번 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로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누구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가 있죠. 맞죠? 임대인은 할 수 없고요. 5번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 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이건 틀렸죠? 이것도 조문인데 이 조문도 확인을 할까요? 즉 임차인이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경락인한테 이렇게 인도를 해야 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한번 조문을 볼까요? 예, 5번 이 제3조인 보증금 회수 볼게요.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이게 무슨 얘기죠? 즉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지, 두 개를 합쳐야지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경매를 할 때, 경매 시에 환가대금, 주택 환가대금, 대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 변제권 규정이죠. 3항 볼게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경락인이죠. 경락인한테 이렇게 인도를 해야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답은 5번이었죠. 넘어갈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죠. 그것도 되게 조문인데,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 조문인데,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경우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을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기간 끝 하면 을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임법에서만 인정되는 경우죠. 요구를 해요. 몇 회에 한해서 요구를 할 수 있죠? 1회에 한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계약을 했을 때 2년짜리 계약을 주로 하잖아요. 주택임대차 할 때 2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2년까지 보장을 받는 거죠, 임차인이. 그죠?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거절 사유가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갑은
거절을 할 수가 있죠. 기업부터 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즉 을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2개월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임법에서 보면 이 2개월, 그러니까 이자가 참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1회 하나에서 행사할 수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디귿번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아니죠? 거절 사유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주로 거절 사유는 뭘까요?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주로 거절을 할 거죠.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을 이 임차인이 요구를 하는데 임차인이 임차 도중에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을 보면 무단전대죠. 동의 없이 무단양도, 무단전대 이런 경우도 채무 불이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은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법만 옳은 거네요. 그 기출문제 시간에는 이걸 일일이 이 어떤 사유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문제 나온 것만 볼게요. 4호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대인이 거절 못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음 각호, 이 4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 하나에서 그리고 갱신되는 경우에도 2년입니다. 갱신 요건 행사를 한 경우에도. 됐죠? 넘어갈게요. 예, 을은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췄네요.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갖췄어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지금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죠. 그리고 보증금은 3억이죠. 됐어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건 설명드렸죠.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존속기간은 딱 2년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했죠. 됐습니다. 2번 질문.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에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왜 그러죠?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2년으로 간주를 하지만 기간을 임차인은 그것보다 더 적은 기간,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 좀 봤죠? 틀렸어요. 그럼 다 옳은 거였으니까 벌써 1번 답이 나왔네요. 3번 질문 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갑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이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은 통지 못한다니까요. 임차인만 통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이게 틀렸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료한 때 해야 돼요. 임대차 끝나기 전에. 이게 틀렸죠? 5번 질문 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지금 임대차 기간 중에 지금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아니죠? 주장할 수 있죠. 왜? 이 사람이 대항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문제 볼게요. 갑은 을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지금 을 소유의 주택에 갑이 주택 임대차를 한 경우죠. 그리고 보증금은 3억이고 그 다음에 3월 5일 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었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 취득 시기가 언제죠?
이 두 개를 다 갖춰야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지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하죠. 근데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봅시다. 대항 요건은 3월 5일 날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가졌어요. 그럼 대항 요건은 언제 발생하죠? 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에 발생을 하죠. 이거 아시죠? 그리고 확정일자는 그날 바로 발생하니까 3월 5일 날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해요. 하지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니까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날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써놔 볼까요? 지금 갑이 3월 6일부로 지금 2018년 3월 6일부로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은 이제 병이 또 나오네요. 병은 2018년 5월 6일 날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병은 써볼까요? 예, 저당권자인데 18년 5월 6일이니까 이 우선 변제권보다 더 늦게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죠.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년 3월 9일 날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했다는 임차권 등기를 마쳤대요. 3월 9일 날 이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갑은 임차권 등기의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왜 청구할 수 있죠?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을 갑이 했잖아요. 그러면 을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갑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신청했죠? 돈을 안 갚아줘서, 돈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을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을한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갑이 2020년 3월 10일 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대요. 대항력을 잃는다? 틀렸죠. 왜 틀렸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벌써 옳은 게 나왔네요. 1번, 예, 3번. 을의 임차권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에 응하게 있다. 이게 틀렸죠. 왜 틀렸죠? 지금 갑은 을이 돈을 안 줘가지고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돈의 확보를 위해서 한 거예요. 보증금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등기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선의행위여야 돼요. 즉, 돈을 주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지문이 잘 나오죠? 틀렸고요.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날 개시가 됐답니다. 그래서 X주택이 매각이 됐대요.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왜 틀렸죠? 왜 틀렸죠?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채권은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는 순간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배당 요구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만약 2020년 4월 5일 날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4월 5일 날 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병이 누구죠? 여기 이 사람이네요. 병이고 4월 5일 날 정이 임차를 했대요.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죠? 당연히 병이 우선순위겠네요. 근데 정이 어떻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린 내용이네요. 병이 선순위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계약 체결 시에 지금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갑자기 건축물 대장상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든 말든 자신의 취득한 대항력은 그 유지를 하는 게 임차인 보호에 맞겠죠. 당연한 얘기죠.
니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지가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요. 이 갑은 주임법상 뭐가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고 최우선 변제권도 있을 수 있죠.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이런 그 변제권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변제권을 인정을 하는데 주택의 경매 대가뿐만 아니라 주택 이 밑에 있는 이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뿐만 아니라 주택은 경매가 안 되고 이 대지만 먼저 경매가 됐을 때도 대지만에 대해서도 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아주 임차인을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죠. 그죠? 우리 주임법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디귿.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에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틀렸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을이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요. 그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발생한 이후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딴 곳으로 옮겼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양수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이건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발생한 후에 주민등록이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병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옳은 것이네요. 3번이네요. 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인, 즉 뭐죠?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되어 있죠.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연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죠. 재산권이니까. 그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도 미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대지에도 미칩니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갱신이 돼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죠. 맞았죠? 4번 질문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왜 그러죠?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임차인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무슨 얘기죠? 자신이 이제 소유권이 됐으니까 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지죠. 이 같은 사람이 채권도 가지게 되고 채무도 가지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채무가 한 사람한테 귀속이 되면 이거 뭐죠? 혼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멸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멸을 합니다. 틀렸어요.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런 경우죠. 갑과 을 임차인인데 을이 지금 병이라는 사람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 병이 가압류를 한 상태예요.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병만 이 가압류의 효력을 받는 거죠. 이제 갑은 이 관계로부터 이탈을 했습니다. 왜 이탈을 했죠?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압류의 효력은 병한테만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갑은 이탈을 한 겁니다. 양수인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습니다. 맞죠? 답은 4번이에요.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누가 임차인이죠? 병이 임대인이고 지금 갑이 임차인이네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을은 누구죠? 그러면 을은 저당권자네요. 이 주택에 대해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2억 원에 임차를 했고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즉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했대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을의 저당권은 문제 보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갑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죠. 하지만 이 정은 임차권 다음에 나온 후순위겠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기준으로 해서 정은 후순위입니다. 저당권자죠. 볼게요. 저당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대요. 지금 경매가 진행이 돼서 무가 경락인이 됐고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지금 임대인, 그러니까 소유자죠. 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그려 보셔야겠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런 문제는 패스를 한 다음에 다음 문제부터 푸셔야 돼요. 길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이걸 다 캐치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중에 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됐죠.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을이 누구죠? 선순위 저당권자죠. 당연히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은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면 다 소멸하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선순위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 맞죠?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합니까? 어떤 상황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임차권 소멸하는 임차권이에요. 유지되는 임차권이에요. 소멸하는 임차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테 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소멸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지금 임차권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승계하는 거 아니에요. 틀렸죠?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나요? 아니죠. 지금 이제 임차권자는 소멸하는 임차권이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배당을 받는데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죠. 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죠? 을이 선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을보다 먼저 변제받는 거 아니겠죠? 틀렸어요. 4번 질문.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더 이상 임차권은 없다니까요. 소멸되는 임차권이에요. 없는 임차권이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임차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건 아니죠. 어느 경우에는 소멸하는 거죠. 이 임차권이 최선순위, 즉 저당권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죠. 이런 경우는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경매가 되더라도 무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임차권자가 되는 경우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선순위 저당권보다 밑에서 즉 임대차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기 때문에 이게 소멸하기 때문에 무한테 전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요? 갑은 갑보다 후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답 자체는 되게 쉽네요. 소멸하는 저당권을 무조건 소멸하니까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답은 됐죠?